자, y는 x 플러스 1을 듣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1 그려고 하니까 이제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가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의 교점은 좌표를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랑 y는 2x승을 연립을 할 거예요. 교점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연립해보면 x 더하기 1은 2x승이라는 지수식과 다항식이 공존하는 형태의 방정식이 된다. 그치? 여기서 x값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x는 하고 정리하려고 해도 지수식이 변수가 있고, 그치? 그럼 여기에 로그를 씌우려고 해도, 자, 지금 좌변에 x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x값을 구하는 과정이 절대 일반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에 교점 못 구하는 건가? 일반적으로는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냐면, 특정한 정수의 좌표들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로그하다? 근데 그 특정 정수의 좌표에서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너무 직관적인 내용이라서 일반화되지 않고 특정한 정수점들을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기준점을 잡아줬던 겁니다. 자, 지수함수의 지금 대표적으로 기준점이 몇 콤마 몇이 될 거니까 0,1 된다. 그쵸? 그럼 우리 1차 함수도 지금 y절편이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0,1 지나는 거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지수함수 처음에 그려나갈 때 x 1, 2, 3 이런 것들 넣어봤었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얘가 0,1 지나면서 길기 1인 직선 그린다 치면, 자, 상식적으로 0보다 작은 데서 교점이 생길 리가 있을까? 없겠다. 그치? 그럼 0보다 큰 자연수들, 정수들 중에서 대입할 만한 것들을 넣어볼 법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 x 1을 넣으면 얘가 1, 딱 어디를 지나고 2를 지나고, 이 1차 함수도 1, 어디를 지나니까 2를 지나니까 x좌표가 얼마인 곳에서도 교점이 생긴다, 1인 곳에서도 교점 생긴다. 자, 이 정도로밖에 못 구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기울기 1인 직선을 쭉 그어 나가면, 자, y는 x 플러스 1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아, 여기 교점이 일단은 1, 얼마가 되는 거구나, 2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게, 자, 얘들이 지금 만나는 점들을 정하는데, y는 fx랑 직선 x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을, 자, a라고 뒀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0,1이라고 뒀는데, 여기가 b네요. 자, 이 a와 b 사이의 거리를 k라고 했을 때 k 제곱분의 1을 구하라. 그럼 얘도 비슷한 맥락이네. 자, 여기는 1차 함수랑 여기는 y는 fx의 교점을 찾는 건데, 맞지?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해? x 플러스 1이랑 y는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1승 플러스 4분의 1이랑. 연립할 방법이 없어. 얘 대표적으로 지나는 지점은, 그치, 지수의 기준점이, 지수 이제 미체 관계없이 지수가 0일 때 더해지니까 4분의 1, 몇 분의 몇이 되고 4분의 5가 되고, 뭐야? 여기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x좌표보다 y좌표가 하나 없네? 크네?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에요. 이해했어? 일반화되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방정식을 풀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4분의 1, 4분의 5가 여기 있는 두 함수의 교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수로그 함수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두 점사이 거리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치? 끝. 자,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아니면 얘를 좀 더 평행이동의 관계에 맞게 똑똑지게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에서 이 지수함수로 갈 때 평행이동량이 x축으로 4분의 1만큼에 y축으로 몇 분의 몇만큼이에요? 4분의 1만큼이죠. 이상하네. x축이랑 y축의 평행이동량이 같으면, 그치, 그 두 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의 관계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상에 1인 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애초에 여기 0,1 지나던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 상태라면, 자, 평행이동된 함수와의 교점은 단연 그대로 얘 평행이동량에 의해서 다음 점의 위치 교점 관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지. 된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는 이 fx가
2의 마이너스에 mn, x 마이너스 m승 플러스 m 이런 구조라는 거. 교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그치, m, m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어차피 여기 있는 점이 오른쪽으로 무슨 옮겨가면서 m 옮겨가면서 위로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m만큼 올라갔을 때 자 우리 지수한테 또다시 여기 기준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니까 자 이렇게 눈치를 채셔도 되고 됐습니까? 자 끝이 났습니다. 여기 180번 정리를 하시고 183번으로 갑시다. 자 183을 보니까 y는 2분의 1의 x승 자, 또 다른 하나의 함수는 y는 3 곱하기 2분의 1의 x승 자, 이 지수 앞에 지수식 앞에 곱해진 개수는 무슨 축 평행이동량이었다? 그렇죠. x축 평행이동량이었다. 쌤 이거 어떻게 x축 평행이동량으로 바꾸죠? 3을 밑이 얼마인 걸로? 2분의 1인 걸로 바꾸는 거였다. 그치? 그럼 3이 아니라 2분의 1에 몇 승이 3이 돼요? 로그 2분의 1에 3승이 되는 거겠다. 그치? 어차피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서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컷?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수함수식은 2분의 1에 x 더하기 로그의 2분의 1에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여기 있는 2분의 1 좀 보기 불편하니까 자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로그 2의 3승으로 바꿔도 되겠어? 2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마이너스 1승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요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로 갈 때 평행이동량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 그치 로그 2에 3만큼 평행이동했다. 질문 오늘 할 얘기긴 한데 로그 2에 3 몇 점 얼마 정도 될까? 1점 얼마? 그치 1점 얼마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1은 로그 2에 얼마고? 2고 2는 로그 2에 얼마니까? 4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점 얼마 정도 되는 숫자라는 건 이제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지수함수 y는 2분의 1x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걔를 오른쪽으로 자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해서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로그 2의 3승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다 직선 두 개 긋는데 하나는 y는 2고 또 다른 하나는 y는 3분의 2인데 그러면 가로선 긋는 거니까 y는 2 그었을 때 여기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도 당연히 로그 그치 2의 3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y는 로그의 y는 3분의 1을 그어도 요 사이 거리는 로그 2분의 로그 2의 3이 된다. 그치? 그럼 이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은 찌릿찌릿 쪽에서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 높이는 요 둘의 차이가 되니까 몇 분의 몇이 된다는 생각? 3분의 4 그럼 얘의 넓이는 3분의 4 로그 2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네. 됐나요? 끝!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92번 근데 김정은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 왜 안 와? 설마 모르는 거 아니지? 전화를 해봅시다. 전화 주면 줬음 녹화 중이라서 정말 전화번호 있어? 응 간장이잖아 너. 반장. 정우랑 친한 거 아니었어? 별로 안 친하다고? 전화번호 없다고? 아무도 없어? 너네 정훈이한테 왜 그래? 오, 김정훈 친구. 너네끼리 전화번호 없어? 너 민준이 전화번호 있어 없어? 나 저거 민준 전 오늘 받아. 네. 너 상민이 전화번호 있어 없어? 있어요. 상민이만 친구야? 승미도 어? 승민이도 있어? 승민이랑 상민이만 친구야? 진짜 인보상 전화번호 승준이도 있어? 이소민 전화번호 있어. 민준 전화번호. 너 그러면 시우 전화번호 있어 없어? 없어요. 오늘 받아. 뭐 다. 나도 쟤네서 없어. 안 받는데. 민이라고. 어? 전화를 안 받는데. 안 받는다고? 어쩔 수 없네. 자, 근데 이거는 전화 전화. 자 192번 들어갑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gx는 ax승. 잠깐, 막내는 또 왜 안 온 거야? 대수. 대수 안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그거 안 오는데 걔네 봤지?
그냥 늦은 거라 그랬잖아. 전화해봅시다. 안 됩니다. 자, 한차가.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fx 이차함수, gx 지수함수인데 밑에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쵸? 좀 불편한 상태고 어쨌든 간에 이 범위에서 f의 gx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g의 fx라는 이 두 각각의 합성함수에 무슨 값이 같아진다 그랬냐면 최대값이 같아진다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우리 보고 가나 모든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a의 값은 원래 분류해야 되는 거였다 문제 보자마자 그쵸? 자 a가 1보다 어떨 때랑? 클 때랑. 자 a가 1보다 클 때 주어진 지수함수 뭐 할 거니까? 증가할 거니까. 자 증가하는 함수라고 생각해놓고 f의 gx의 최대값을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f의 gx라고 하면 얘는 자요 gx가 지금 지수함수식이 2차식이 뭐 될 거니까? 대입될 거니까 어차피 집어넣고 식을 만들어봤자 마이너스 a의 2x 승각이 2 곱하기 ax 승각이 1 이런 식이 될 거잖아. 그치? 네. 자 지수식이란 2차식이니까 무슨 환할까요? 치환. 치환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 집어넣고 치환할 것 같으면 애초에 gx를 뭐로 치환하면서? t로 치환하면서 ft라는 지금 몇 차함수의 최대최소를 보는 건데 그렇지 2차함수의 최대최소 보는 거니까 자 얘를 t로 치환하면서 자 ax는 t다. 이거 뭐야 이거? 고마워요. t 플러스 1고 ax는 t다라는 식도 이렇게 두 가지 치환된 식까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자 누구의 범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t의 범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a의 x승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a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얘는 증가 감소 증가하고 있는 형태다. 그쵸? 자 그래프 조금 꼼꼼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자 증가하는 그래프 그린다 치면 자 세로축 t축에 대해서 우리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요 사이 범위에서 생기는 t가 가지는 범위는 마이너스 1일 때 최 무슨 값 가지고? 소값. 그게 a분의 1이 되겠죠. 자 1일 때 생기는 최대값이 a 제곱이 될 거니까 a의 x승은 t라는 자 여기 있는 치환된 식에서 정역이 말부터 2까지인 제한된 범위에서 자 t가 가지는 범위가 a분의 1부터 a 제곱까지 된다. 이런 생각인 것까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t의 범위가 a분의 1부터 자 a 제곱까지로 변형이 되면서 요 구간 내에서 이제 이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찾아야 되는데 자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딱 극복하니까 자 현재 얘의 대칭축은 t는 얼마인 곳에 있고 1인 곳에 있고 그럼 이 a분의 1이라는 게 1보다 큰지 작은지 판정을 해야 된다. 그죠? a가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a분의 1은 1보다 어떤 값일까요? 작은 값 될 거고요. a 제곱이 1보다는 어떤 값? 큰 값이 될 거니까 어차피 양옆에서 관계 드러나니까 a분의 1이랑 자 a 제곱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결국 대칭축에서 무슨 값 생기겠구나? 최대값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래서 먼저 a가 1보다 클 때는 f의 g의 x의 최대는 2가 되는 게 판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로는 g의 fx의 최대를 찾아야 되는데 자 g의 fx도 마찬가지로 g의 정의역에 fx를 집어넣으면 얘가 a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승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정의역 뭐 하기로 했었지? 지금까지 계속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애초에 fx를 t로 치환하면서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gt의 함수식은 a의 무슨 승이 될 거고? t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t로 치환된 식은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자 x의 범위가 마이부터 그러면 1까지인 것의 범위에서 다른 말로 적었네. 말부터 2까지인 것의 범위에서 t의 범위부터 찾아야겠네. x는 1이고 자 마이너스 1 더 멀리 있을 거고 2 가까이 있을 거고 요래 최소는 어디에서 생기고요? 마이너스 1에서 훅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1에서 최대 생기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훅 해서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t 값의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는 건데 그럼 a의 t승이라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증가하는 형태일 거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의 무슨 값을 찾아야 된다 또다시? 최대값. 자, 최대값은 2일 때 생기는 거니까 a의 제곱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그럼 이 a 제곱이 앞에 있는 최대값 이상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제곱이 2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a 값은 루트 2라는 양수밖에 안 될 거고 이게 지금 증가하는 범위에 a 범위 안에 존재합니까? 하죠. 그래서 얘가 하나 된다 이 생각인 거죠. 그럼 그 다음 거는 이제 a가 0과 어디 사이에 있을 때?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하는 형태로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대신에 자주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알아놓으시고 자, 이렇게 풀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로그로 넘어갈게요. 근데 선생님이 참 안 오시나? 응? 자, 나는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네도 잠이 안 오면 말을 하면 돼. 내가 그래서 말 시켜줄까? 아니 그런 말 말고 의식이 있는 말을 해야지. 그럼 잠꼬대랑 별 다를 거 없어. 이거 보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어. 무서운 게 아니라 쟤들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로그 함수로 넘어갑시다. 쌤, 응? 물 마시고 와. 응, 방금 보세요. 지금 자체 쉬는 시간 온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로그 함수 y는 로그 ax 그래프 얘기를 하면서 이 또한 증가하는 함수가 나뉘었었다. 그쵸? 자, 빠딱빠딱 판단할 것들 판단하고 이 그래프의 활용성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면요. 증가하는 로그, 감소하는 로그. 증가하는 로그. 자, 기준점 몇 콤마 몇이죠? 빛의 관계없이. 그렇죠. 1,0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 생기고 로그 함수는 무슨 선으로 있다? 정근선에 있다. 정근선은 징수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그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될 거기 때문에 x는 얼마나는 0이라는 정근선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로그 ax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자,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여러 가지 시켰었는데 자,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 함수 그래프 하나 그려질 수 있고 자, 얘 로그 함수 지금 y는 원래 마이너스의 로그 뭔데? a의 x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승이 밑에 적용되면 a의 역수가 밑이 되는 거니까 y는 뭐분의 뭐로 표현된다? 로그의 a분의 그치 1의 x로도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자, 이 밑에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식이 무슨 식이 됐었다? 그렇지. 지수함수가 되면서 자 0,1 지나는 지수함수식이 밑이 같은 상태로 y는 어떤 형태? a의 그치 x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네. 그럼 이렇게 감소하는 로그 함수 또한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감소하는 로그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그려질까? A분의 2. 그렇죠. a분의 1의 x승이니까 자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무엇하는? 감소하는 얘랑 y축 대칭의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자 얘는 y는 x 위에서 교점이 반드시 생기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알아보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로그 ax랑 y는 x는 교점이 항상 안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이 밑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그래프가 x축에 가까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증가할 때도 있고 빨리 증가할 때도 있었어. a가 클수록 x축에 가깝습니까? x축에서 멀어집니까? x축이 가까워지죠. 그럼 a가 작아지다 보면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y는 x랑 딱 뭐 할 때도 있을 거고 접할 때도 있을 거고 접하는 순간에 지나고 나면 교점이 몇 개가 될까? 2개가 된다. 그치? 그럼 접하는 순간을 찾는 것은 지금 어차피 못해요. 자, 비적분에서 미분 통해서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쌤 여기 교점 2개 생길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데 왜 맨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것만 답니다. 수학 1에서는. 알겠죠? 자, 만약에 y는 x랑 교점이 2개가 생길 것 같으면 2개 생긴다고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표준이라 판단 불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나갈 건데 자, 그거 하기 전에 로그에 대한 감을 좀 익혀갑니다. 자, 이거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하나 필기해 놓도록 합시다. 자, 로그 값의 부호 판정인데
이제 우리가 로그 값의 대수 비교를 그래프를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두 판정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의 3에 5가 있으면 자, 이런 건 간단해. 잠깐 얘는 안 적어도 돼. 로그 3에 5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보다 크다는 생각도 듭니까? 1보다 크다는 생각도 든다. 그치? 이런 건 이제 그래 쉽게 판단을 했네요. 그럼 로그에 예를 들어서 2에 2분의 3 같은 게 있으면 1보다 작고 0보다 그치 1보다는 작은데 뭐보다는 크다? 0보다 크다. 그 0보다 큰 걸 어떻게 빨리 판정할 수 있을까? 1보다 크니까 이 진수가 1보다 어떠니까? 큰거 같아. 크니까 1보다 크면 왜 이 진수가 1보다 크면 왜 양수가 되는 걸까? 2분의 증가할 수도 있다. 로그 2의 1이 얼마이기 때문에? 0. 0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한 번에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보자. 밑을 0과 1 사이로 했어요. 0보다 작다. 그치 얘는 음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로그의 뭐에 뭐로? 2의 3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오.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1승과 말이 나오면 그냥 로그 2의 3 1보다 크다. 그치? 그러니까 양수란 게 판정이 되는 거다. 그죠? 맨날 이렇게 바꾸면서 생각해야 번거롭겠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잘 떠올린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알고 싶지 않아요. 양수가 음수. 얘는 음수는 됐다. 그치? 이거를 뭘 통해서 빨리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빨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봅니다. 자,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면 로그 값들은 어차피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럼 지금 증가하는 로그 함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y는 이 로그 a의 x에서 자 밑이 1보다 큰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함수값의 부호가 정해지는 것은 맞아.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갔을 때가 기준이에요. 로그 1의 값이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나의 정역이 1보다 큰 위치에 있는 상태라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함수값 로그의 a의 x1 또한 0보다 어떨 수밖에 없을까? 클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밑과 진수의 범위가 같은 영역에 있으면 로그 값은 양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0과 1 사이의 정역 x2를 넣으면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즉 x2의 범위가 여기 진수가 가지는 범위랑 다른 영역인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로그의 함수값은 0보다 어떤 작은 무슨 수다? 음수다. 이렇게 빨리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감소하는 로그 함수에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감소하는 로그 함수에서도 그럼 얘는 좀 작게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자, 감소하는 로그 함수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y는 로그 a의 x가 있으면 얘는 지금 a가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위치를 가지는 거야. 그치?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 정역이 1보다 큰 영역에 있는 x1이 들어간다 치면 즉 x1이 1보다 큰 영역에 있다면 그때 로그 a의 x1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인 게 눈에 바로 보이고 그럼 x2라는 값이 만약에 0과 어디 사이에 있다면 1 사이에 있다면 그 안에서 생기는 로그 양수값은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a2는 x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빨리 판정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규칙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면 밑과 진수가 같은 범위에 있으면 항상 무슨 수? 양수. 밑과 진수가 다른 영역에 있으면 로그 값은 음수. 이렇게 판정이 가능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후다닥 되지 않을까? 양수, 음수?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이거 보이네. 본능적인
자 이렇게 있으면 얘 양수음수? 양수. 밑도 1보다 크고 진수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전체 양수다. 이렇게 바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나왔던 거 로그의 99분의 100에 다시 100분의 100일이면 양수죠. 밑도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어떠니까 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로그의 98분의 99 자 그 다음에 100분의 99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얘가 음수인 게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판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로그 그래프를 통해서 부호 판정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로그 그래프를 통해서 대소 비교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량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y는 로그 a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로그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의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 함수식은 y는 로그 a의 x-n 플러스 어떤 걸로 n꼴로 표현이 되면서 자 이거 보자마자 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뭐였다? x는 m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다. 그쵸? 자 기준점은 몇 콤마 몇이 돼야 될까요? n 플러스 1 콤마 n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런데 있잖아 y는 그럼 로그의 2에 4x라는 함수식이 있었다라고 쳐봅시다. 얘는 x에 대한 지금 평행이동은 아니다. 그쵸? x 대신에 뭐 빼기 뭐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x의 개수가 그대로 4배가 된 구조인 건데 얘를 지금 우리가 본다 치면 이 4라는 값의 의미는 로그 값이 이렇게 진수끼리 곱해져 있으면 따로따로 보면서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로그 2의 4가 얼마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로그 2x 플러스 뭐가 되면서? 2가 되면서 이 앞에 그럼 곱해진 앞으로 그 개수의 상수들은 자 지수함수랑은 다르게 x축 평행이동량이 아니라 무슨 축 평행이동량이 된다? 그렇지. y축 평행이동량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로그의 3x 그래프랑 y는 로그의 3의 자 27x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생각. 이거 보면서 얘는 뭐 더하기? 로그 3x 더하기 플러스 얼마일 거라서 3일 거라서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거기 때문에 역시 3만큼 평행이동된 거기 때문에 자 이 식의 변화에 따른 평행이동량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자 대칭이동까지 들어간다 치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수 함수에서 대칭이동 들어가면 밑이 a인 것이 밑이 역수인 형태로 뭐분의 뭐가 될 수 있었으니까 a분의 1 될 수 있으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도 대칭이동이 들어가면 밑이 a인 로그가 생길 수도 있고 밑이 뭐분의 뭐인? a분의 1인 그치 로그 함수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그래프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시 로그 ax랑 밑이 a인 지수함수도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밑이 a인 로그 함수랑 밑이 a분의 1인 지수함수도 대칭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상이 잡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무슨 얘기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3x의 그래프를 적절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y는 3분의 1의 x-3승 플러스 5라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면 만들 수 있다는 판단 없다는 판단? 있다는 판단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저런 이동 관계들 보면서 이제 이런 겹칠 수 있는 상태를 머릿속에 쭉 정리를 해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1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로그 그래프에서도 지난 4분면을 물어볼 거니까 그냥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풀어보십시오. y는 로그의 2에 x 더하기 3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로그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번 넣으십시다. y는 마이너스 로그의 자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에 자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는 로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그려보세요. 그래프 열심히 그리시고요.
뭐가 진수고 뭐가 딸려 있는 거냐 물어본 거냐? 1은 딸려 있는 거고 x-3. 아 이게 진수가 되려면 전체가 진수가 되려면 이렇게 바로 쳐야 됩니다. 선생님이 -3이랑 1을 저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그쵸. 그래서 괄호에 쓰이는 점은 매우 중요하긴 하죠. 여기까지가 로그의 진수이자 로그한테 정의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설마 정훈이 그때 영어학원 가고 나서 쌤이 너네한테 11시 수업 때 이렇게 얘기했나? 그랬을 수도 있어. 오. 그런 거고.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20분 뒤에 오겠죠. 그치 11시 수업이라고 한 거 되게 빨리 말하지 않아? 그 전에 말했어. 그냥 그치 훨씬 전에 말했지. 그냥 정훈이 패는 걸로. 근데 20분 뒤에도 안 돼, 어떡해. 10분 그러면 그냥 그때 때려. 선생님, 저희 쉬는 시간 진짜 없어요. 어? 20분 뒤에 쉬는 시간. 죽으면 많이 쉬어. 쉬는 건 무한하고 공부하는 건 주안해. 자 뭐가 소중하죠? 쉬는 자세요? 거요? 얼마나 게 소중하죠? 공부하는 희소 거. 같이 가고. 막 빨리 안 와. 너 11시 시간 나왔어 모르겠어. 알긴 했는데. 그냥 롯데. 야, 이거 영상이 찍혔어. 아, 김정 왜 이렇게 웃기냐? 얼굴이 개빨개. 미친. 왜 이래? 왜? 너 사진 가고 싶어? 반장들은 지원을 욕하는데 때려. 저한테 2번이나 빡큐를 날렸어. 뭐? 개웃기. 그런 거 이러면 어떡해. 반장에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부반장이잖아. 너도 하는 거 없으면서. 우리는 왜 발끈하는 거지? 문장이 제일 힘들어. 맞아. 너 부반장. 민준아 너도 빨리 준비해. 몇마 잘못이야. 안 하고. 저거 해야 돼. 네. 야. 이제 이걸로 해보시면. 근데 머리 다 썼어요. 응? 선생님. 그렇죠. 대칭성 있는 지점들인 거 확인이 가능하고. 아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구나. 자 이거 로그한테 빨리 그래프 그립시다. 자 마이너스는 밑에 주는 게 편하겠다. 그쵸? 자 그럼 y는 로그에 뭐에? 2에 x-3 플러스 그치? 자 세로정근선 x는 얼마 되면서? 3 되면서 지금 여기 로그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됐는데 막 평행이동 시켜서 그린 게 아니었다. 그쵸? 네. 점근선 찾고 기본형 그래프 찾아요. 기본형 그래프는 그러면 로그 2x니까 1,0 지나면서 뭐 하고 있었다?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다. 그쵸? 자 그럼 얘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이 진수 자리가 1일 때 x좌표 찾아야 되니까 몇 콤마? 4 콤마
1 이렇게 되겠네. 자, 요점 지나면서 이 증가하는 형태의 그대로 로그 함수를 정근선의 x는 3이 되게 그리면 되고, 자, 지나는 4분면 판단해야 되니까 x축, y축 꼼꼼하게 그리는데 y축은 x는 3보다 왼쪽으로 3칸, x축은 y좌표가 1인 기준점보다 밑으로 한 칸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서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난다? 1이랑 2, 4, 4사분면 지난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절편 같은 거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그쵸? 자, 요 그래프 한번 간다고 쳐봅시다. 자, 얘도 그럼 y는 로그의 3에 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세로정근선 x는 무슨 4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면서 그래프 그릴 건데, 자, 정역이 어차피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려지니까 요 오른쪽에서 그래프 그려지겠다. 그쵸? 자, 얘도 기본형은 x는 0 기준으로 자, 무엇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그렇지, 이렇게 1,0이 기준점이 되는 그러한 로그 함수 그래프였을 거예요. 자, 이걸 어쨌든 왼쪽으로 4칸 밑으로 한 칸 간다 해서 자, 이 점으로 옮겨서 기준점 찾아도 되는데, 자, 그것보다는 어쨌든 진수 자리가 1이 될 때 x좌표가 얼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그럼 기준점 마이너스 3, 자, 이 로그 값이 0 되면서 y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 된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마사보다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간 요 지점에 있으니까 마 3,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지면서 로그 함수 슝 이렇게 가는 거겠네. 되었나요? 자, 그럼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x축 찾으면 당연히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얘보다 위에 한 칸 있을 거니까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그렇지. y축 찾는다 치면 y축이면 저기는 마이너스 4보다 오른쪽 4칸 간 곳에 있을 건데, 자, 4칸 간 곳이 사실 뭐 여기쯤에 있을지 여기쯤에 있을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생각이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y절편을 잘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나는 4분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축부터 그려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축부터 그려놓으면서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위치 지금 3인 로그 함수가 왼쪽으로 하나, 둘, 셋, 4칸 가고 밑으로 하나 가면서 여기 기준점이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된 상황이니까 정근선 x는 마이너스 4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린다 쳤을 때 얘가 이렇게 해서 2, 4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얘가 천천히 증가하면 2,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럼 y절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로그 3의 4의 빼기 얼마 될 거고? 1 될 거고. 자, 로그 3의 4는 1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큰 값이죠. 그럼 지금 y절편 양수니까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자, 아, 0보다 큰 위치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는다? 1이랑 2랑 3, 4분면 지는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지는 건 이제 우리가 함수 그래프 할 때 지나는 4분면은 다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판정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왼쪽에 있는 느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먼저 QD라는 QQD야 왜? 아, 알아봤지 근데? 그치. OQD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40을 만들고 CP랑 PQ랑 QD의 길이가 1대 3대 1이라고 돼 있어요. 넓이도 1대 3대 1이다. 그럼 여기 1대 3대 얼마? 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럼 먼저 OQ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P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상수 A의 값도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OQD의 넓이도 OQP의 넓이도 구하려 되는데, 그치, 뭐 여기 B를 구한다 치면 여기 40일 거고 여기도 몇십일 거고 40일 거고, 얘는 3배니까 여기 몇십일 거다? 120일 거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빠르게 얼마? 120으로 구할 수 있기는 하다는 거네. 그럼 여기 있는 A 값이랑 P의 좌표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쵸. 여기 지금 40, 여기 얼마? 120, 여기 몇십 주면? 40 주면 여기 절편이 각각 뭐가 되니까? A랑 여기도 뭐가 될 거니까? A가 될 거니까, 자, 여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몇백 되는 거죠? 200. 그럼 A는 정해지겠다. 그치? 그렇게 해서 그래. A를 정했다 치자. 그럼 A는 몇십이 나오냐면 20이 나와요. 자, A 20 나오고 나면 P의 좌표는 어떻게 찾아요? 5분의 1 20 중에 5분의 1. 그쵸. 여기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기 때문에 1대 3대 1이니까 우리 이 비스듬한 선의 길이비는 전부 다 너네들의 x축의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가로의 길이 비율이랑 어땠기 때문에? 같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k라고 잡아주면 얘는 3k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 x좌표는 몇 k가 되는 거고 4k가 되는 거고, 그럼 뒤에 x좌표는 몇 k가 되기 때문에
그치 OK 이렇게 OK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OK가 몇십이라서 20. 자 20이 되기 때문에 K 하나가 얼마가 된다는 생각? 4. 4가 된다 이런 생각이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P의 X좌표가 4가 되기 때문에 대응된 Y좌표는 얼마일 거고? 16일 거고 아 그럼 Q의 좌표를 묻는다면 얘랑 Y는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대칭성 있는 지점이니까 몇 콤마 몇으로? 16,4로 가도 자 무관하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쌤 삼각형 넓이 안 줘도 되지 않나요? 삼각형넓이 안 주어지면? 안 주고 해볼까? 안 주고 어떻게 결정되지? A 할일인데 않고. 아 어차피 지수식에서 비율 관계가 성립한 네, 건가? 로그 2에서 K는 K라고. 이거 연립할 수가 없다 맞지? 아니요 저기다 대충 4를 때려 찍어 넣으면 맞습니다. 그치 적당히 넣어야 되는 거죠. 감각적 직관을 활용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돼서 아마 문제는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 뭐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그 일반화되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설계를 하면 뭐 욕을 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문제는 어쨌든 넓이가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형태일 거고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마플 교과에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너네들이 대칭성 있는 거 이용하기는 하는데 좌표를 여기를 뭐 K, 뭐 A, B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런 내용들 인지를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리함수랑 부리함수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왔었다. 그치?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대소관계를 좀 따지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설명을 안 듣고 나서 하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로그 값의 대소 비교를 할 건데 자, 대부분의 우리 로그 값 아까 부호 판정할 때도 그치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 판정하는 게 편했다 그쵸? 그럼 로그 값의 대소 비교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마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로그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 A가 1보다 큰 상황인 걸 얘기를 한다. 그쵸? 자, 증가하는 함수에 우리가 정의를 잘 써보면 자, 정역의 크기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 값들도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커져야 됩니다. 그걸 부등식으로 만들면 x1, x2, x3 사이에 뭐야? 대소관계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 로그 A의 x1이랑 로그 A의 x2랑 로그 A의 x3의 자, 대소관계가 여기 있는 이 정역의 부등호의 방향관계랑 그대로 어떻게 된다는 생각? 다들 유치하시고. 유지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치? 네. 그럼 이걸 반대로 푸는 게 로그에 대한 부등식을 푼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제곱이 자 그대로 자 이렇게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식으로 만들어진 부등식이다. 그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2는 로그 2에 얼마 되니까? 4가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진수 x제곱이랑 4의 대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이유는 밑이 1보다 크니까 뭐 하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어서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자 함수값이 크면 정역도 더 어떤 값이다? 큰 값이다. 그래서 x제곱이랑 4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다 이 말인 거죠. 아시겠어요? 네. 자, 이 내용을 활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로그 부등식을 푸는 것들은 나중에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조 방부등식에서 나올 거고 자, 거기에 이제 내용을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대수 비교를 하면서 먼저 연습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힐 개념은 뭐가 되냐면 밑이 1보다 큰 로그에 대해서는 현재 내 진수 자리에 들어갈 어떻게 보면 정역이죠. 그치? 진수에 들어가는 수의 대소관계에다가 자, 양쪽에다가 이 모든 변에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이렇게 취했을 때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A가 1보다 어떤 로그를 취했을 때? 큰 로그를 취했을 때 얘기가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럼 얘들아 반대로 만약에 내 로그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었다 치면 자, 감소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였다 치면 자, x1과 x2와 x3에 대한 그 대소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밑이 이제 1보다 작은 0,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를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로그 A의 x1이랑 로그 A의 x2랑 로그 A의 x3는 자, 이 부등호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버릴까? 반대로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부등식에도 우리가 무엇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 로그를 취할 수 있다. 등식에도 로그를 취할 수 있었고. 근데 부등식에서 로그를 취할 때는 밑이 1보다 큰 걸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밑이 1보가 작은 0과 1 사이에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생각? 반대로 바뀐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져가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이제 대소 비교를 하기로 했으니까 뭐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해본다 칩시다. 이런 걸 대소 비교를 시킬까 우리한테? 아니에요. 안 시키니까 당연히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 미치보다 어떤 단계? 사실과 진수가 클수록 어떤 값일까요? 큰 값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복잡한 숫자들을 하나씩 가져갈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재미난 게 있네. 자, 예를 들어서 로그의 루트 2의 3이랑 로그의 자 0.25의 3분의 1이랑 로그의 자 2의 3의 마이너스 2승의 대소 비교를 하래요. 자, 첫 번째 불편한 지점들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로그 값들은 밑이 똑같아야 대소 관계가 비교하기가 편하다. 그쵸? 그럼 당연히 무슨 통일 작업을 해야겠다는 거는? 그치, 미통일해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 미통일하면 얘는 2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럼 얘도 2의 몇 승이고?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그냥 2의 1승이고 밑이 얼마인 걸로 다 통일될 거니까? 2인 걸로 통일될 거니까 자 얘는 2의 2분의 1승이라고 하면 자 앞으로 나가면서 역수로 나가겠다. 그치? 자 그럼 몇 로그에? 2로그 2의 3. 자 진수로 올려줘야 되니까 얘는 로그 2의 뭐가? 9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 자 그럼 요 식은 다시 로그의 2의 마이너스 2승에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몇 분의 몇에? 2분의 1 로그 뭐에 뭐가 될 거고? 2의 3 될 거고 자 2분의 1 다시 진수자리로 옮기면 얘는 로그의 무슨 3? 루트 3 이런 거 가능하네. 자 그럼 다시 요 식은요 로그 2의 그냥 몇 분의 몇? 9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작은 게 로그 2의 9분의 1인 거고 그 다음 중간 게 로그 2의 루트 3이고 가장 큰 게 뭐가 될 거다? 로그 2의 9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자,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밑을 통일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수로 나눈 것들도 우리가 변형을 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로 그럼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0과 A와 B가 이렇게 1이랑 전부 다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할 때 이런 관계에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자, 우리한테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랑 로그 A의 A분의 B랑 네? 자, 이 세 개의 값을 대소 비교하라고 했어요. 기분이 이상하다 그죠? 아까까지는 상수라서 괜찮았는데 적당한 수의 범위를 주고 이러한 정수로 만들어진 로그 값들의 대소 비교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밑과 진수가 같은 영역에 있으면 부호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 둘 다 0과 어디 사이에 있으니까? 1 사이에 있으니까 네가 양수인 건 틀림이 없어요. 니도 무슨 수인 게? 양수인 게 틀림이 없어요. 0과 1 사이에 있고요. A분의 B가 되면 얘는 과연 1보다 큰 값일까 작은 값일까? 큰 값이겠죠. A가 작고 B가 크니까. 그럼 밑은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데 얘가 1보다 어떤 범위에 있으니까? 큰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부호가 어쨌든 무조건 음수라서 그치 가장 어떤 값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인 빠른 판단은 가능한데 그럼 너네 양수끼리 크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럼 너네 둘이 현재 서로 무슨 수관계에 있으니까?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중요한 네가 1보다 어떻냐? 크냐 작냐의 문제가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네가 0과 1 사이에 있고 B도 0과 1 사이에 있는 건 알긴 알겠는데 A가 B보다 크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1보다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빠르게 판단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 그쵸? 물론 그래프를 그리면 가능하긴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얘들아 로그 A의 B잖아. 그치? 로그 A의 B면
어쨌든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여기서 정의역이 이제 뭐 되는 순간 찾는 거고 b 되는 순간 찾는 거고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렇지? 그럼 b가 사실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여기쯤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너네들이 역수인 거 비교할 테니까 여기는 이 로그의 값이 얼마가 될 때가 기준? 1일 때가 기준이지.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이 로그의 함수값이 1 되는 곳은 y좌표가 1 되는 곳은 정형이 뭐가 되어야 할까? a가 되어야 하죠. 네. 그럼 a보다 지금 b가 어떤 값이니까? 작은 큰 큰 값이니까 이 1과 a 사이에 b가 있는 거라서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로그 값은 1보다 어떤 값이다? 작은 값이다. 이렇게 판정도 할 수가 있고 1절? 네. 이해했니? 다시 내가 여기는 로그 a의 b라는 이 함수값의 크기를 지금 크기가 뭐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 위치에 있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기준의 함수값이 1인 곳이니까 y는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보면 그때 그 정형이 뭐가 되기 때문에 a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a와 1 사이에 누가 있는 상태라서 b가 있는 상태라서 자 우리 정형 b가 여기쯤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에서 로그 a의 b가 만들어지진 않습니까? 그럼 이 값은 1보다 당연히 어떤 값인 게? 작은 값인 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긴 하겠다, 그렇죠? 그래도 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아까 이 로그의 증가와 감소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 부등식의 로그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위치 a인 로그를 취하면 얘들아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바뀌겠죠. 네. 왜냐하면 a가 0과 어디 사이에 있기 때문에 1 사이.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슨 소하를 보고 있어서 감소하는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라서 정역의 크기 비교는 자 이 로그에 대한 크기 비교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해했나요? 네. 쌤 0은 왜 안 해요? 0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동하면 바뀌는 거 아닐까? 그럼 로그 a의 b가 자 로그 a의 1은 얼마니까? 0이니까 0보다는 크고 로그 a의 a가 얼마라서 1이라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게 훨씬 빨리 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푸는 거. 자 그럼 얘가 1보다 작은 값입니다. 그럼 그 역수는요? 1보다 어떤 값일 거고? 큰 값일 거고 얘는 부호가 무슨 수니까? 분수니까 가장 작고 중간 값이고 가장 큰 값이 된다. 이런 대소 비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로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도 계속 할 거야. 네, 지금 쉬는 시간 딱 하면 되니. 몇 분인지? 12시 8분. 12시 8분? 네. 아직 아니잖아. 네? 할 거 많아. 살려주세요. 자 들어가자. 살려달라는 말을 계속 물을 빨리 해달라는 말을 그럼 죽여주세요. 시계 해달라 해야지. 이게 같은 말 아니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해주세요. 죽을래?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위치에 없던 같은 로그의 함수값들의 대소 비교였습니다. 우리가 위치 다른 로그 값도 대소 비교가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5랑 로그 3의 5의 대소 비교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무슨 수가 같기 때문에? 진수. 진수가 같기 때문에.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클까요? 로그 2. 로그 2의 5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든다, 그치? 네.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 나중에 이렇게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니까. 그러면 자 지금 로그 2의 5랑 로그 3의 5 중에 자 왜 로그 2의 5가 더 큰지는 자 위치인 로그 함수랑 위치 3인 로그 함수 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네. 자 여기 기준점 몇 분만 될 거고 그러면 둘 다 지날 거고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위치 3인 로그입니까? 위치 2인 로그입니까? 그렇죠. 위치 3인 로그 함수죠. 네. 그럼 여기가 y는 로그 얼마에? 2x. 2x가 되는데 그럼 이제 주의할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아 현재 나의 정역은 1보다 어떤 값이기 때문에 큰 값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에서의 로그 값보다 지금 위치 2인 로그 값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우리 이 두 함수의 위치 관계, 대소 관계는 x좌표가 얼마인 걸 기준으로 바뀌니까 1인 걸 기준으로 바뀌니까 만약에 여기에 위치 1보다 위치 아니라 진수가 1보다 작은 상태였다면 그렇다면 둘의 대소 관계는 내가 아는 거랑 조금 어떻게 될 거다?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그렇게 보기가 불편하면 여기 마이너스 1승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빼면서 마이너스 로그 2에서랑 마이너스 로그 얼마 3의 4의 대소 비교로 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그래프에 애초에 그린 김에 여기에 그냥 한 번에 쭉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위치 이렇게 2와 3 다른 상태일 때 진수가 똑같긴 한데 그 진수가 이렇게 1보다 작은 상태라면 자, 그 위치 관계 유의해서 자, 누가 더 큰 값이 되냐면 위치 3인 로그 값이 더 크다. 이런 것도 판단을 하자라는 생각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변수로 등장할 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부등식의 참고지 판단할 건데 자, 기억부터 먼저 로그 2의 n 더하기 3이랑 로그 2의 n 더하기 2의 자, 대소 비교를 하시고 참고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찾자. 자, 이렇게 한 거라고 쳐봅시다. 로그 2의 n 플러스 3이랑 로그 2의 n 플러스 2 당연히 누가 크죠? 그렇죠. n 플러스 3에 대한 로그 값이 더 크겠죠. 자, 이런 거 위치 같을 때는 비교가 쉽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로그 2의 그럼 n 더하기 2랑 자, 로그 3의 n 더하기 2 자, 위치 다를 때는 진수가 어떠면 될까? 똑같으면 되는 거다. 그쵸? 정형 똑같은 느낌으로. 자, 그럼 누구 중에 누가 클까요? 로그 2에 로그 2의 n 플러스 2가 더 크겠다. 그쵸? 우리 방금 그래프 그렸으니까. 자, 이 정형이 당연히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얼마 이상의 값이 될 수밖에 없어서 3 이상의 값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윗도 다르고 진수도 그렇지 다른 걸로. 이렇게 되면 로그 2에 플러스 3 로그 2의 n 플러스 3이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쵸? 네. 아니 직관적으로 그렇잖아. 두 개가 이렇게 같기만 해도 누구의 함수값이 더 클 건데? 로그 2의 n 플러스 3이 더 클 건데 이게 정형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판단이 가능한데 너네 두 개 이제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지. 어중간하게. 자, 고민하십시오. 그려보면서 그려봐도 좋고 어떻게 돼? 선생님, 네. 근데 12시 반에 기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11시에 수업 시작해요. 네. 계속요. 학기 시작할 때도 진도 나가는 동안은 계속요. 일단 다음 주에 몰라요. 다음 주에 제주도, 학원 아예 못 온다고? 제주도 떠나고 가요. 제주도 간다고? 네. 데리고 아, 가. 좋겠다. 네. 선생님 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시우리가 갔다 왔지. 나는 몸만 갔어. 영어는 여기 있었어. 아니, 영어는 시우리한테 팔려 있어. 시우리가 갔다 왔어요, 제주도. 민지쌤이랑 저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뒷과 그치. 그냥 시우리였어. 시우리만 봤어. 똑같던데 양산이랑? 힘드셨겠다. 아니야 진짜
얘기 안 했어? 들었어요. 그치. 흡수 라이스크림 같은 거 내렸다. 그 두쫑구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 그래. 두쫑구 줄 서 있는 거 보고 가격 봤는데 너무 비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 자, 볼까요? 밑은 통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정역을 통일을 합니다. 정역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하죠? 무슨 이동을 통하면? 평행이동을 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랑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자,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얘는 정역이 x가 n 플러스 뭐인 상태? 2인 상태로 본다 치면 자, 위치의 3인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정역이 x가 n 플러스 2일 때 자, 위와 같은 결과치가 만들어지려면 x 플러스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1이라는 로그 함수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로그 2x를 먼저 그립니다. 자, 로그 2x는 1,0 지나면서 요래 가고 있었을 거야. 그치? 자, 그럼 로그 3의 x 플러스 1은 얘를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던 걸 왼쪽을 몇 칸 땡긴 거니까? 한 칸 땡긴 거니까 여기 몇 칸 몇 지나면서 0,0 지나면서 그럼 좀 더 얘가 완만하게 진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지수 함수는 무슨 점이 생길까? 교점이 생길 거고 쌤이 이 교점의 위치는 중요하다 그랬죠. 정역이 교점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랑 왼쪽에 있을 때 대수관계가 달라진다라고 그래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교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자, 위치 다른 로그 함수를 서로 연립할 수 있을까? 즉 로그 2x 그래프랑 위치 3인 로그 3의 x 플러스 1에 대한 연립을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을 리가 없지. 위치 다른 상태니까. 그치. 그럼 얘는 일반화해서 이것도 위치 다를 때는 로우끼리 방정식을 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있긴 한데 지저분해. 무슨 변환을 하면 위치를 통일할 수 있어요? 밑변환하면 위치를 통일할 수 있긴 하거든. 자, 근데 그 밑변환했을 때 얘가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럼 변수는 변수기 좀 한쪽을 몰아줘야 되니까 뭐 최소 공배수 곱하고 막 뒤지고 볶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어떨까? 더럽겠죠. 그래서 이거 푸는 거는 나중에 방정식에서 얘기하긴 할 건데 지금 어쨌든 논란의 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적당한 점들을 찾아야 된다는 느낌이지 않았어? 이 로그가 지나는 위치 2인 로그 함수가 지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점들을 생각해 보면 1,0도 지나지만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을 보통 많이 찍어봤습니까? 1,1을 많이 찍어봤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위치 3인 로그도 생각해 보면 원래 위치 3인 로그 그래프에서는 얘가 1,0 지나면서 그 다음 거 몇 콤마 몇 지났는데 3,1 지나는 거 많이 했었는데 그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된 거니까 얘도 몇 콤마 몇 지날까? 2,1 지난다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교점 x좌표가 얼마구나? 2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 n 플러스 2라는 정역은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1 이상의 값이 들어가면 얼마 이상의 정역이 돼서 3 이상의 정역이 돼서 n 플러스 2라는 정역에서의 둘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자, 누구의 함수값이 더 크다? 로그 위치인 로그의 함수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쉬운 질문이 아니야. 어려운 질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아는 대수관계들은 대부분이 진수를 통일시키거나 이렇게 위치 통일된 관계들을 먼저 많이 제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 그래프를 이용하면 로그 값들의 대수관계의 비교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 안 돼. 죽일 수 없어. 자, 그래서 교재 보십시오. 교재 몇 페이지로 오냐면 이제 101쪽으로 오는데 그렇죠. 자, 101쪽에 그래프를 이용한 두수의 대수비교 보이나요? 네. 여기에 이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이 아래쪽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이해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이고 막 구등식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런 대수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환복이 가능한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거지 관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2쪽으로 옵니다. 거기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박스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A가 1구각일 때 로그 AX 그래프랑 자, AX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항상 참이었나? 아니에요. 아니었다, 그쵸? 우리 아까 쌤이 로그함수 그래프랑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보통은 이 yx랑 교점이 안 생기는 걸 많이 다루는데 a 값이 어떻게 될수록 작아질수록 이 로그 그래프는 점점 쭉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니까 지수함수도 위치 잡으면 점점 완만하게 증가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이 yx랑 뭐 할 때도 있고 접할 때도 있고 교점이 몇 개일 때도 있을까? 두 개일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점이 두 개 되는 상황들은 일반화에서 구하는 내용들은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지수함수식이랑 yx랑 연립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치만 이와 같이 적절한 정수를 대입해서 교점의 위치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거 연습을 짧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y는 x제곱이랑 자, y는 2x는 자,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되는지 좀 판정을 하려고 해요. 자, 2x승이랑 x제곱 그래프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그래프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2x승 그래프 그리면 여기 몇 콤마가 지나면서 0,1 지나면서 자, 이 사이에서는 분명히 타다닥 가면서 교점이 몇 개밖에 못 생긴다. 한 개 반드시 생기는 거 알 수 있거든. 그치? 그럼 이제 이 이후의 그래프가 이렇게 얘가 폭발적으로 빨리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 좀 더 천천히 가면서 이차 함수를 통과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래프인 거잖아. 그치? 네. 그럼 여기서 교점이 어떻게 몇 개나 생길까를 판단을 하려면 적절한 값들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때려넣어. 그치. 때려 넣을 수밖에 없어. 맞아. 자, 1 넣으면 1일 때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얼마가 될까요? 0, 1, 1이랑 2가 그쵸? 누가 위에 있지? 2, 2x승이 위에 있는 거야. x 좌표가 1일 때는. 아, 여기 1,1이고 여기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구나. 근데 20원 넘다가 어떻게 돼요? 2, 4. 4랑 4가 되나? 오! 교점이 있네?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네. 2, 얼마? 4. 그럼 얘가 이제 더 천천히 계속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해보자. x제곱이랑 2x승 중에 누가 빨리 증가할까? 2x. 2x승이 훨씬 빨리 증가하겠죠. 정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함수값이 몇 배씩 되니까 2배씩 되는 거니까. 자, 이 생각이야. 자, 2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이 아니라 100의 제곱이랑 101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커지긴 커지는데 2배 되는 것보다 많이 커지는 걸까? 아니에요. 2배 되는 것보다 많이 커지지는 않겠다, 그쵸? 2배 되는 게 훨씬 커지지 않겠어? 101의 제곱보다는. 좀 작은 숫자가 있을까? 40의 제곱이랑 40, 너네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볼까? 20의 제곱이랑 21의 제곱. 자, 얘는 몇 배? 400. 400. 얘는 얼마? 441인데. 자, 이게 함수값이 2배 되면 몇 배이죠? 800. 2배 되는 게 훨씬 빨리 증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2x승이 결국에는 더 빨리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얘가 이렇게 지금 뚫고 지나갔다가 이 2x승이 여기 있는 이 다항 함수를 또 추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후에 교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9 얼마? 8 말도 안 된다 그쵸? 이제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얼마가 돼요? 16? 16이래. 그럼 여기서 교점이 또 하나 더 생기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추월될 거니까 더 이상 교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이 x제곱이랑 2x승의 교점 몇 개입니까? 3개가 된다. 이렇게 정수점들을 넣으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면 방정식 보기 3번 문제 보입니까? 방정식 2의 2분의 x승은 로그 루트 2의 절대값 x 그래프랑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몇 개인지 찾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그냥 무슨 점의 개수만 찾으면 돼? 교점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뭘 열심히 그린다는 마인드로 그래프를 열심히 그린다는 마인드로 그려줍니다. 근데 거기에 로그에 절대값 x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직 그래프를 안 그려봤잖아. 그래서 그거 이제 비교하는 그래프 자 정리해야 되거든 쌤이랑. 자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 오늘 일단은 일단락 정리를 합시다. 몇 페이지로 오냐면 네 100쪽입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시에 대수를 좀 할까? 로그를 그냥 마무리 좀 짓고 싶은데 준혁이 버려요. 그치. 준혁이 잠깐 숙제하고 있더라고. 절대 안 해왔습니다. 그치, 그럴 것 같지? 준혁이 숙제에 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자, 어떤 로그의 두 그래프를 비교해야 되냐면, 그거 중요합니다. y는 로그 2x랑
y는 로그 4의 x 제곱이라. 같은 그래프. 2의 제곱 나오고 제곱 나오면 같은 그래프일 것 같다, 그쵸? 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모든 로그는 사실 수학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나 식들은 항상 변형하기 전에 조건부터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로그는 식을 변형하기 전에 진수와 윗조건을 따지고 나서 그래프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정역은 x가 0보다 어떻다가 돼요? 크다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생각해보자. 이거 정역이 x 제곱이잖아. 얘는 마이너스를 못 넣지만 얘는 마이너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 생각이 존재해야 돼. 그럼 얘는 요 정역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x 값이 얼마만 아니면 될까요? 0만 아니면 되니까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정역이. 자, 그러고 나서 함수 그래프를 이제 식을 변형하고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좋아. 3등급 식. 자, 그러면 이 로그 EX 그래프 우리가 증가하는 상태를 이제 빨리 그릴 거니까 이렇게 한 조각을 그릴 수가 있는데 원래 그럼 어쨌든 쌤 얘를 네가 정역을 판단하든 어쩌든 간에 y는 얘가 로그의 2의 제곱에 x 제곱이니까 지수 2 나오고 나면 그냥 로그 2x 그래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함수 값에 무엇이 같은 거야? 크기가 같은 거야. 그럼 얘는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맞아.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함수값이 음수일 때도 대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 생각해보자. 이게 fx예요. x제곱 짝수차로만 만들어졌네.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y축 대칭이죠. 여기에다가 fx가 지금 로그의 4의 x제곱이면 정역이와 같이 대칭성이 있으면 f의 마이너스 x 또한 여전히 로그 4의 뭐일 거라서 x제곱일 거라서 이 두 그래프는 서로 어떤 그래프? 같은 그래프 항상. 그 말인즉슨 fx와 f-x가 항상 똑같이 드러나니까 주어진 나의 이 로그 4의 x제곱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의 그래프로 그려져야 된다? y축 대칭의 그래프 그려져야 되니까 자 0보다 큰 영역에서 그려진 그래프가 자 이렇게 0보다 작은 영역에서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상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준점 1,0이었으면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이렇게 나비 더듬이로 자, 두 쌍의 로그 그래프가 생기는 거고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로그 함수식을 표현한다 치면 얘는 로그 2에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그 4의 x제곱 그래프는 자 한쪽에 있는 더듬이가 아니라 이렇게 양쪽의 더듬이의 식이 다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곧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무슨 값 x 그래프랑 똑같냐면 절대값 x 그래프랑 똑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로그 2x가 드러나고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드러나는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럼요. 그래서 핵심은 일단 핵심은 이 그래프가 다른 이유는 무슨 역 때문이에요? 정역 때문이에요. 이 정역은 무엇과 무슨 조건을 따지면서 그치 식을 변형하기 전에 진수와 밑조건을 따진다는 내용으로부터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 두 그래프는 서로 어떠할까요? 같아요. 이건 같겠죠. 네. 그렇지. 자, 이 정역은 x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 3차식의 정역은 x 상승이 0보다 어떻다인데? 크다인데 결국에는 홀수차하면 거두제곱했을 때 뿔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x 상승이 0보다 크면 x가 0보다 어떻겠습니까? 크다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네. 얘를 분리해서 봐도 돼요. 얘가 어차피 음수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어떻다면 크다만 유의미하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3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x 3중. 우와. 맞니? 얘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의 함수값들이 드러난다는 얘기니까 정역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렇게 어쨌든 생각을 해도 되고. 자, 중요한 건 여기 두 개의 정역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정역이 같은데 대응되는 함수값의 크기들도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식을 변형하는. 이해했지?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다. 자, 그럼 일반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로그 A의 x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로그의 A의 n제곱에 자, x의 n제곱 그래프를 그릴 때 자, n이 무슨 수일 때는 똑같았냐면 홀수일 때는 두 개가 어떤 그래프? 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고 n이 무슨 수가 되면? 짝수가 되면 자,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 더듬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요 짝수의 거듭적으로 대한 그래프는 양쪽 더듬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끝! 자, 이렇게 해서 1교시를 일단 쉬고 마치고 몇 분이죠? 31분이네. 자, 짧게 5분만 쉬었다가 준혁이 기하 숙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해봤으면 수업이에요. 다행이다. 자, 이런 범위에 있을 때 같은 거 빼자. 자, 세 개의 로그 함수 값을 비교하는데 먼저 로그 3x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로그의 루트 3x랑 그 다음에 로그 3x분의 8까지 자, 요 세 개의 함수 값의 세 개의 함수에 대한 자, x 값의 범위가 1과 3, 4일 때 여기 있는 세 개의 숫자를 각각 라지 A랑 라지 B랑 라지 C로 줍니다. 자, 이 A, B, C의 배수 비교를 하라고 해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로그 그래프들이 아니다, 그쵸? 네. 밑에 있고 분모에 있고 얘는 뭐 되고 있고 제곱되고 있고 얘만 순수하네. 로그 루트 3x라고. 그치? 자, 그런 대상들의 대수 비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 x가 1부터 3이 아니라 9 사이입니다. 자, 이런 범위에 있을 때. 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반복되는 식이 보이긴 해요. 누가 보입니까? 로그 3의 x. 우리가 보통 반복되는 식이라면 뭘 했다? 많이? 치환을 했다. 그렇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라는 문자의 범위가 생성되지 않을까? 네. 자, 로그 3의 x가 t로 치환됐을 때 이 로그 그래프에서 정역이 지금 1과 9 사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1에서는 함수값이 0일 거고 그쵸? 9에서는 함수값이 얼마가 될 겁니까? 2가 될 거니까 아, 내 t의 범위가 어디와 어디 사이의 값이네? 0에서 2 사이의 값이네. 그치? 그럼 이런 상태에서 라지에는 이제 단순한 문자식 t 뭐가 될 거고? 제곱이 될 거고. 자, b는 그럼 뭐가 될까요? 2분의 1승에 그치 역수 들어갈 거니까 몇 t? 2t가 될 수 있고 c는 뭐가 될까요? t분의 8이 되는 거네. 이러한 t 값의 정역에 대해서 지금 t에 대한 함수 식이 나온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면 t제곱은 몇 차 함수를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자, 그럼 2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y는 t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을? 2인 직선. 그 원점 지나면서 여기 0,0 교점 생기고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렇죠? 그럼 y는 2t랑 t제곱의 교점의 t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다니까 왜 0과 2 사이인지 좀 눈에 들어오겠어? 그럼 0과 2 사이에서는 자, 이 t제곱이 항상 이 t보다는 어디에?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a의 함수값들이 될 거고 얘가 누구의 함수값들이 될까? b의 함수값들이 되겠죠. 그럼 누가 누구보다 항상 크니까? b가 a보다 크다라는 생각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지수함수, 유리함수도 그리자는 얘기지 않을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기준은 x좌표가 얼마인 곳? 2인 곳이 되면 되지 않을까? 자, 2인 곳이 되면 여기 20원은 2, 어디 지날 거야? 그치? 얘는 2,4 지날 거라서 2,4면 여기가 딱 몇 콤마 몇이에요? 2,4죠. 그럼 여기에 어쨌든 요점 지나면서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겠네. 그럼 지금 0과 2 사이에서는 반드시 누가 가장 큰 값이 됩니까?
C가 가장 큰 값이 되니까 CBA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치환을 통한 대소관계를 따지는 내용도 있다. 어쨌든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배웠나요? 자, 이런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재밌네. 그냥 폰도 찍어달라 해야지. 이제 찍을래? 안 찍혀가지고 뭘 얼른 보냈어. 볼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수능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을 도저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나는 수능을 안 치면 뭐 안 해도 되죠. 쳐야 하겠죠. 영지 전문 대학교. 자, 양수 ABC에 대해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따질 수도 있긴 한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의 4의 2승이랑 2의 5B 승이랑 그 다음에 7의 2C 승이 서로 같음이 성립할 때, 자, 이런 관계일 때 A와 B와 C의 대소 관계를 따져보래요. 자, 현재 지수식의 밑들이 다 어떤 상태? 다른 상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A, B, C의 대소 관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라는 내용이죠. 우리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이 앞에서 지수식 할 때 미리 감을 좀 잡아줬습니다. 누가 제일 크고? 2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Y고 그 다음이 Z. 왜냐면 밑이 클수록 거듭제곱을 더해도 같은 값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어떤 거다. 그쵸? 네. 보이지 않니 이제? 네. 그럼 얘도 지금 지수가 간단히 X, Y, Z라서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얘도 지수를 A, B, C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될 거고. 네. 그럼 얘는 3의 4승의 A승이니까 몇씩 몇에? 82 81의 A승이고 얘는 32의 B승이고 얘는 49 49의 C승이니까. 자, 이거가 전부 다 어떠려면? 같은 같으려면 A, B, C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BC B가 제일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고 그 다음이 A. A다. 그거는 A, B, C가 양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A, B, C가 음수가 되면 어떨까요? 반대 2의 마이너스 2승이랑 그치? A, B, C가 여기 있는 X, Y, Z가 전부 다 얘는 양수일 때만 가능한 얘기였는데, 자, A, B, C가 음수일 때는 대소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자, 얘는 그럼 밑이 81인 지수함수의 정역, 밑이 30인 지수함수의 정역, 밑이 49인 지수함수의 정역이니까, 자, 엄밀하게 간다 치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자, 세 개의 지수함수를 그립니다. 밑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세 종류의 지수함수가 그려질 수 있겠죠. 네. 네. 자, 기준력이 몇 분마다 가지나면서? 그렇죠. 얘가 그럼 81의 X승이고 얘가 49의 C승이고 얘가 32의 49의 X승, 얘가 32의 X승의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너네들의 함수값이 다 어떤 상태인 거니까 같은 상태의 정역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K라는 똑같은 함수값을 하나 둔다 치면 결국에는 이 각 지수함수가 Y는 K의 교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네. 이해하겠어? 그런데 이 정역들이 다 0보다 없다 했으니까 크다고 했어요. 자, 이 정역이 0보다 크면 이 지수식의 값은 1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K 값이 1보다 없다함이 크다가 판단이 된 거야. 다시 A랑 B랑 C가 모조리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 는 K로 잡은 K라는 이 지수의 함수의 함수값이 정역이 0보다 클 때 얘의 함수값들은 1보다 어떤 값이 될 거니까 큰 값이 될 거니까 K가 1보다 크다는 게 판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Y는 K를 그릴 때 여기 있는 0,1보다는 위쪽에 있는 직선을 그리면서 그때 생기는 교점의 X좌표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 B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쌤이 아까 얘가 음수일 때 주의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A, B, C가 만약에 그럼 모조리 전부 다 음수라고 생각하면 K는 어디와 어디 사이의 숫자가 돼야 되죠? 0과 1 그렇지, 0과 1 사이의 숫자가 되어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여기 0과 1 사이가 되면 이 자리에 이제 Y는 뭐가 그려질까? K가 그려질 거고, 그럼 이 지수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 A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밑이 이제 49짜리 지수함수와의 교점이 뭐가 되는 거고 C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넘어가면 이 자리에 이제 밑이 그대로 30인 지수함수와의 교점 생기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 B가 되는 거니까 자 음수일 때 대소관계랑 양수일 때 대소관계가 완전히 어떻다? 다르기 때문에 자 저기 있는 A, B, C의 범위도 분명히 잘 보고 판정을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이제 직관적으로 맞다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이제 지수식의 대소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엄밀하게 따질 수 있다. 이것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으야. 한 시간 넘어 어떻게 하겠지? 이게 과연 2시에 끝날까? 그렇죠? 내 생각도 그래. 뭐가 남들이 너무 많은데? 올려갈래. 어디 가야 돼? 저 올리고요. 아니야. 집을 가야 돼?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가고. 저는 어디 원래부터 집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론 관계가 성립하는 A, B, C에 대해서 대소 비교 관계 하래요.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예. 심지어 지수랑 로그의 함수값이 어떤 거? 같은 거. 그럼 얘도 이제 좀 눈치를 챌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있는 A가 빛이 81인 지수함수의 무슨 역으로 생각했었다? 정역으로 생각했었다. 그럼 얘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Y는 3분의 1의 공승이랑 X승이랑 Y는 로그 뭐 X가 등장할 건데 2X가 등장할 건데 너네들이 서로 어떻도록 하는? 같도록 한다는 거니까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무슨 점을 찾고 있는 개념이지? 교점 찾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지금 뭐라고 설정을 할 수 있겠다? A라고 설정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A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에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Y는 몇 분의 몇 X승이랑 2분의 1 X승이랑 Y는 로그 3X의 교점 X좌표가 B가 된 거고. 자, 얘도 그러면 Y는 3분의 1 X승이랑 로그 Y는 로그 3의 X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C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를 연쇄적으로 한 좌표 평면상에 다 그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릴 로그 함수는 밑이 얼마짜리랑 얼마짜리니까 2짜리랑 3짜리니까 그치? 대략적으로 빨리 이렇게 두 개 그려준다 치면 자, 밑에 게 Y는 로그 3X고 그쵸? 위에 게 Y는 로그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감소하는 지수함수도 두 개 그릴 건데 0,1 지나면서 어쨌든 하나는 빨리 감소할 거고 하나는 천천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 빨리 감소하는 게 Y는 3분의 1의 무슨 승? X승. 자, 천천히 감소하는 게 Y는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정역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더 빨리 무슨 축에 가까워질 거니까? X축에 가까워지니까 0에 더 빨리 갈 거니까 더 빨리 0으로 가게 밑에 있는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A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볼까요? A의 위치는 3분의 1 X승이랑 자, 2X 밑에 있으면서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자,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교점이니까 요 지점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B의 위치는 2분의 1 X승이랑 그 다음에 로그 3X니까 자, 로그 3X 밑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요 지점 X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 B가 된다는 거. 자, 마지막 C는 3분의 1 X승이랑 3X승이니까 3X니까 자, 밑에 있는 거랑 그대로 다시 밑에 있는 거 교점 찾는 거라서 이 부분이 뭐가 되면서 C가 되면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어떤 지수식이나 아니면 로그식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함수값의 크기가 뭐 같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대소관계는 지수와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따진다는 걸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자, 요거는 베이스를 좀 쌓아야 되니까 필기를 하나 합시다. 몇 페이지?
거기 지금 그래프 이용한 대소 비교가 매일 페이지 101페이지 쪽 내용인데 이쪽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뭐 공간이 좁으면 102 쪽에 공간이 많으니까 그쪽에 정리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대체 얼마만 자, 선생님 편의상 y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원점 진한 형태의 위로 블록한 곡선으로 하나 그려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0보다 큰 임의의 실수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A와 B에 대해서 자, 먼저 세 가지 식을 쌤이 만들 건데 첫 번째 A는 B-A분의 FB-F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B는 A분의 FA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세 번째 C는 자 그대로 B분의 FB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세 수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따지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식들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판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B-A분의 FB-FA 그쵸. 얘는 함수값에서 함수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얘는 정역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치? 쉽게 얘기하면 분모는 누구 값의 변화량이냐면 x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 그래프에서 fb나 fa라는 함수값은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자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쨌든 양수 영역에서 a는 b보다는 작은 위치에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되니까 자 0의 b의 위치를 임의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뭐가 되고 fa가 되고 이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f 뭐가 될 건데 b가 되는 건데 자 편의상 이 각각의 점을 쌤이 라지 a랑 라지 b라는 점으로 잡으면 안 되는구나. 자 라지 p랑 q로 한번 잡아본다고 쳐봅시다. 그럼 첫 번째 A의 식의 의미는 B-A분의 FB-FA니까 누구와 누구 점을 연결하는? 그치 직선 PQ의 기울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연결하는 직선 PQ의 기울기다. 이렇게 판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면 A분의 FA는 뭐지? 여기 B랑 FB 대신에 각각 00이 들어간 개념이지 않을까? B가 빵빵이 들어갔다는 말은 한 점은 A, FA인데 다른 한 점은 몇 콤마 몇이 됐다? 0,0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얘는 그럼 무슨 점과? 원점과 P 사이의 기울기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해야 돼요. X좌표분의 Y좌표가 그런 의미야 이제. 그래서 얘는 원점과 P를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니까 자 직선 OP의 기울기가 돼야 돼요. 자 그림에서 그려본다 치면 원점과 P를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분홍색보다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B분의 FB는 이제 직선 누구의 기울기가 되는 걸까? 그치 OQ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아 얘는 원점과 Q를 연결하는 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셋의 대수 비교를 하면 누가 가장 가파르니까? P가 가장 가파르니까 누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가파른 건 누가 되고? 그치 C, OQ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만만한 게 누가 되는 거라서? A가 되는 거라서 자, BCA의 대소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너네 지금 여기 있는 Y는 fx 그래프 보니까 무슨 함수 그래프 개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이해했니? 그러면 얘가 원점을 지나는 로그 함수가 되려면 얘를 우리가 증가하는 상태로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이해했니? 그러면 이렇게 로그 함수 정의를 한다 치면 A라는 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분모에는 어차피 정역의 차 들어가니까 뭐 빼기 뭐분의? B-A분의 그럼 FB는 이제 로그를 통해서 로그 2의 B 플러스 1에서 로그 2의 뭘 뺀 거다? A 플러스 1을 뺀다. 이런 값들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보고도 부정 누구와 누구를 지나는 PQ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라는 게 이제 판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식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풀어 적은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뭐분의 a분의 로그 2의 a 플러스 1. 아, 이걸 보고도 로그 2의 x 플러스 1 그래프 위에 있는 자, x좌표가 a라는 지점에 대해서 자, 그 원점과 x좌표가 a인 지점 사이에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는 식이구나. 이렇게까지 이해. 그러면 c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마지막으로 뭐분의 b분의 로그 2의 b 플러스 1. 그치? 이런 것들의 세계 대소 비교를 하라고 해도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한 표현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놓고 가면 대소 비교하기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교과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룰 때는 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제시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거니까 그럼 좀 더 손쉽게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어요? 자,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자, 이렇게 잘 알아놓으시고요. 네, 적을 시간을 주세요. 네,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대소강의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안 일반적인 그치. 고3들이 다루는 이제 대소관계 비교 따지는 거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들 끝나고 나중에 학기 들어갔을 때 내신 대비할 때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에 대한 대소 비교랑 그래프 활용하는 쉬운 내용은 아니고 좀 복잡하지만 어려운 내용들이 끝이 났고, 그럼 우리가 지금 마플 교과서를 어디까지 쭉 풀어보시면 되냐면 왜?